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 요게 이제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는 그런 제도였죠. 근데 이게 이제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올 돌아오는 다음 달 6월 1일부터는 돈을 가계약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금을 보낸 날로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씩이 나옵니다. 이걸 예사로 생각하고 계시다가는 또 본의 아니게 애국을 하시게 되잖아요. 우리가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애매한 부분 한 두세 가지를 오늘 한번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게 2년 동안 유예기간 안에 그동안 계약을 해놨는데 그걸 임대차 신고를 그냥 안내받은 것도 없고 그냥 까먹고 아니면 직거래를 하신 경우들도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와 임차가 즉시 그냥 이렇게 수기로 계약서를 쓰고 이런 경우에 서로 이런 걸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또 신고를 안 하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 원래 원칙은 유예기간 그 기간에도 신고 안 한 거는 다 과태료가 다 나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소급해서까지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걸 너무 좀 가혹하지 않냐, 소급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여론 형성은 뭘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직 그렇게 소급 안 한다라는 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2021년도 5월 달에 이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었겠죠. 그 질문 궁금한 거 올려놓은 것들을 한 두세 개만 좀 살펴보고 뉴스 기사에 올라와 있는 주택임대차 신고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내용을 잠시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질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계약금은 지급을 했어요. 계약금은. 그런데 뭐를 안 했냐면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 했어요. 돈은 계약금은 입금을 했는데 계약금은 넣었고요. 근데 계약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고 날을 과연 어느 기준으로 30일 안에 해야 되는가? 흔히 보통 우리 확정일자 받고 뭐 그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복지센터라 합니까 요즘은 거기에 가서 신고하는 게 보통 전입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입이라는 게 집이 이사를 들고 나고 하는 게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두 달 때쯤 이사를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전입할 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이건 과태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이제 처음 이거 시행할 때 했던 질문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니까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 계약금은 냈는데 계약서를 한참 뒤에 썼든지 아니면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놓은 겁니다. 여기 봤더니 답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민법 및 판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의 시점은 민법상 아니면 판례상 계약 체결은 언제 한 걸로 보느냐 했더니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때 이때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대요.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라 하면 의사가 합치됐기 때문에 이제 돈을 보낼 거잖아요. 그렇죠? 돈 보낸 시점이 되겠죠. 의사가 합치된 요 시점은. 그때를 계약일로 본다는 이런 뜻이에요. 요 한 줄을 번역을 해보면. 근데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할 주택과 임대료 등 주요 사항에 합의가 된 때, 주요 사항에 합의된 때, 어느 몇 호를 뭐 집을 얻고, 뭐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를 얼마고, 이런 게 합의가 된 때, 그때 계약금 또는 보통 가계약금을 보낸다는 거죠. 합의를 했으니까. 그럴 때 이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보내므로 이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 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하시라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들고 주로 이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하니까 임차인이 가서 그냥 신고하면 돼요. 근데 계약서를 안 썼을 때는 공동으로 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자 권리보호와 계약서 원본 제출에 따른 공동신고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신고 기한 내에
빨리 이제 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서 안 썼어요, 그냥. 그럴 때는 30일 안에 계약서 안 썼어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공동으로 이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안 썼을 경우에.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 가계약금 보낸 날 기준으로 계약서를 안 썼을 경우에는 이 임대와 임차가 공동으로 같이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들고 그냥 일방이 가서 하면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거래자 상방이 계약서 또는 공동신고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거래자 쌍방이라면 서로 양쪽을 얘기하는 거죠. 계약서 신고 또는 공동신고를 못할 경우에 계약서도 못 쓰고 그렇다고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 신고서를 작성을 하여 일방이 그럼 주로 이제 임차 쪽에서 단독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대신 여기 뭐가 더 붙어야 되냐면 계약 체결 정빙 서류 중에 계약서는 안 썼잖아요. 그럴 때는 돈 보낸 가계약금 보낸 그 입금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비록 계약서 안 써서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의무지만 입금증을 첨부하면 혼자 하는 것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게 어느 날 기준이라고 해? 가계약금 보낸 날 기준. 30일 이내. 계약서 없다 그러면 입금증 들고 가계약금 보낸 요 입금증에 적힌 날 기준으로 30일 안에 매수 쪽에서 이제 신고하러 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6월 1일 지나면 자칫하면 진짜 놓치기 쉽거든요.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이거 그냥 사본 들고 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법 시행되기 전에 막 질문들을 했던 것 중에. 그럴 때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만 하면 되지. 이거는 원본과 사본은 굳이 구별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들고 가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음, 그 다음에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난 것도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신고하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임대차요 신고 의무는 외국인인 경우에도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인 그 서류는 뭐 신분증은 여권, 뭐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뭐든지 다 됩니다. 신분 확인해서 가리지 않고 다 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세를 얻은 집이 그냥 무허가 집인 거예요. 무허가 주택인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하는 이런 질문이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신고한 내가 임대차를 하는 집이 무허가 건물인 거예요. 이럴 때도 신고를 꼭 해야 되나요? 이랬더니 신고 대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니까 건축물 대상도 없는데 안 해도 되겠지 했다가는 과태료 100만 원 국가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라 하면 앞에 계약서 그대로 아무것도 손을 안 댄 게 묵시적 갱신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보시면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신고 의무 기간인 6월 1일 이후에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되어 있죠. 다만 올해 6월 이후 갱신이 되었는데 임대료 금액이 변경이 있든지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에 뭐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도 불구하고 6천만 원이 안 넘거나 그 다음에 월 차임이 30이 안 될 경우에는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범위 넘는 금액인데 뭐 묵시적 갱신을 했다. 근데 계약서에 손도 안 댔다. 그러면 원래 6천이 넘었었는데 신고 대상 기간인 6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뭐 그럴 경우에는 그 옛날에 쓴 계약이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겠죠.
근데 뭐 새로 그거 하면서 옛날에는 금액이 범위가 아니었는데 금액이 아니던 게 넘었다든지 그건 바뀐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계약 금액이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럴 때 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되어 있죠.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봤더니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별도 확정 일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에 확정 일자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범위가 요거는 그러니까 확정 일자를 먼저 그것만 받았어요. 확정 일자만. 임대차 신고를 안 하고 확정 일자만 먼저 받아놨어요. 근데 임대차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고 대상 그 기간에 도래를 한 거죠. 2년 동안 뭐 소급 안 해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6월 1일 뭐 그 이후에도 확정 일자만 먼저 받았어요. 임대차 신고 안 하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벌금 100만 원이 안 나오고요. 대신 반대로 확정 일자 그거는 내가 별도로 안 했어요. 근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일자를 같이 한 걸로 봅니다. 앞번에 제가 그 레전드를 이제 작년에 그 전세를 계약을 했었어요. 금액이 좀 큰 금액을. 그리고는 혹시 이걸 빠뜨릴까봐 제가 이제 잔금 그 임대차 잔금 치고 계약서를 쓰고 바로 그 행정복지센터입니까? 동사무소로 제가 모시고 갔어요. 이거를 신고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 딱 임대차 신고 그 서류만 줄 거잖아요. 그걸 받았는데 자꾸만 확정일자 도장을 계약서에 별도로 찍어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 임차인께서. 근데 이제 그 해당 그 직원은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이게 한 개 확정일자를 한 건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너무 정말로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임대차를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서 원본을 들고 갔거든요. 원본을 제출해서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 그럴 때는 확정 부여가 된 것으로 봅니다. 별도 확정일자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계약서 사본 가져간 경우에는 확정일자 또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쵸? 오늘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아리까리 할 만한 거를 제가 좀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네이버에 봤더니 이제 이러다 보니 뭐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임차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임대인이겠죠.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냐. 원래는 월세가 30인 거예요. 30 이상이면 이제 30 초과이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니까 소득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29만 9천 원, 그 다음에 관리비 3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월세 29만 원에 관리비 35만 원. 뭐 이렇게 하면 복원은 안 되면서 실제로는 얼마를 받는 게 됩니까? 거의 뭐 한 60 몇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있네요. 이제 어쨌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쓰셨고 월세가 30이 넘든지 아니면 보증금이 6천을 초과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언제에? 가계약 없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나옵니다. 아우 전입할 때 해야지. 안 됩니다. 과태료 나옵니다. 꼭 챙기시라고. 너무 또 6월 다 돼서 챙기시면 늦잖아요. 그래서 오늘 5월 중순쯤인데 한번 챙기시라고 올려봐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